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팍스 밀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로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9시 20분 방송 종료 전에 오늘의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밀키트 메인 재료 어떤 재료로 준비됐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목요일 아침 저희는 이다운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아침 7시 풍문으로 들었소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익숙하시죠? 자, 목요일마다 저희 밀키트에 나오셔서 오늘의 성공 투자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종목 검색기와 매직 계산기 통해서 오늘의 급등 종목 찾아주실 예정이니까요. 한번 함께 보시면서 오늘의 투자 전략 밀키트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다운 전문가님과 방송 종료 후에도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 또 밀키트 메인 재료와 가격 전략까지 얻어가실 수 있는 곳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이다운 혹은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릴게요.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오늘의 메인 재료까지 확인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유로존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와 다양한 지역의 연준 총재들의 연설을 앞두고 어제 우리 양시장은 보합권 내에서 마쳤습니다. 연초 쉼없이 올라가던 코스피는 이틀 연속 내림세를 지속했습니다. 다만 코스닥이 하루 만에 다시 오름세로 회복됐습니다. 어제 일본은행은 기존의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엔화가 약세를 보였고 원화 또한 동조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230원 후반대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은 일본은행의 발표 이후 급등하면서 1246원 넘게까지 치솟았습니다. 다만 이후로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출회되면서 상승폭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때마침 파운드화와 유로화가 반등하면서 달러 인덱스도 소폭 하락했고 환율시장 어제 마감가는 전날보다 1원 30전 내린 1237원 40전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380선에서 상승 출발했었지만 빠르게 하락 전환한 뒤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0.47% 내린 2368선에서 마쳤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플러스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종가는 0.29% 오른 711선이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거래소는 이틀 연속으로 같은 흐름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담고 기관의 매도세가 지수의 하방 압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외인 투자사들은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해서 매수 우위 포지션입니다.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기관만 팔았는데요. 개인이 245억 원, 외국인은 102억 원 정도 담아갔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미국의 작년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는 기대감에 뉴욕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경제지표 발표 직후 미국의 국채금리는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지수에 힘을 보탰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17bp 이상 하락한 3.37% 부근까지 떨어지면서 작년 9월 중순 이후 4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경신했고 2년물 국채금리도 12bp가량 빠지면서 4.08% 근방에서 움직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초 이후로 가장 많이 떨어진 수치입니다. 12월 PPI는 마이너스 0.5%로 전달의 0.2%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됐고 시장의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0.1%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2020년 4월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 또한 유의미하게 둔화됐습니다.
다만 함께 공개된 소비 지표가 부진했는데요. 지난달 소매 판매는 전월과 비교해서 1.1% 줄었고 전문가 전망치보다도 감소폭이 컸습니다. 연말 쇼핑 대목으로 잘 알려진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소비가 오히려 위축된 겁니다. 12월 산업 생산도 전월보다 0.7% 내리면서 예상치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2개월 연속된 감소인데 특히 제조업 생산이 지난달보다 1.3% 줄었고 전달 수치도 0.5% 추가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여기에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들의 역대급 구조조정 소식이 기름을 부으면서 3대 지수는 오전 중에 하락 전환했고 이후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다우산업지수가 1.81%, 나스닥은 1.24%, S&P 500 지수 1.56% 내리면서 3대 지수는 모두 1%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이다운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점검 먼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종목들, 모든 종목이 지금 빨간불로 엄청난 수익률 올리고 있으신 걸 확인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SAMG엔터 12월 6일에 진입을 해서 현재까지 150% 가까운 세 자릿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올 인베스트먼트가 48%, 어반리튬 54%, 저희 시장 지금 상한가가 30%인데 이렇게 50% 전후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들이고요. LG전자 대형주인데 1월 3일에 진입해서 현재까지 15% 가까운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할 수 있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출연하셨던 이재선 대표님께서 알려주시고 올해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죠. 현재까지 84%가 넘는 수익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1월 18일 가장 최근에 편입된 두 종목이죠. 어제장에서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들입니다. 플레이디와 셀바스 AI, 어제 마찬가지로 종목 검색기가 이 종목들 장 초반에 포착해줬다고 합니다. 신규 편입돼서 어제 각각 이렇게 29% 상한가 가까운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그럼 자리 옮겨서 이다운 전문가님께 자세한 이 종목들의 수익률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19일 목요일 아침 이다운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에 풍문으로 들었어 방송에서 먼저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투자 방향을 가져가야 할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계시고요. 목요일 아침에는 저와 함께 밀키트 준비하러 나와주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반갑게 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이제 설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계좌도 설날 동안에 너무 걱정하시면서 또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밀키트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좋은 종목들로 담아가 주신다면은 설날에도 좋은 여러분들 기운도 유지하시고 그리고 설날 끝난 뒤에는 좋은 수익률로 보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수요일 아침에는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하고 목요일에는 이제 다운이 전문가님이라고 네. 이제 많은 교육생분들이 별명을 붙여주셨더라고요. 이제 인기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저희 다- 돈줄이와 다운이로 수요일과 목요일을 네. 여러분들 아침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 수요일과 목요일마다 제가 이렇게 재밌게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데요. 오늘도 우리 종목 검색기와 매직 계산기 준비해 오셨죠? 아, 그럼요. 저희 종목 검색기 또 어제도 상한가 종목을 2개나 잡아내면서 또 오늘도 좋은 상한가 종목들 여러분들께 요 방송 시간에 공개할 수 있었으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저희 9시 이후에 개장하고 난 다음에 장 초반 급등하는 종목을 잡아서 높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 검색기 시연을 도와주러 나오신 우리 다운이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서 잠시 후 기다려 보시면은 오늘 또 초반에 급등하는 종목 포착해 주실 테니까요.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도 잡아냈어요. 어제 사실 장에서 막 그렇게 특별한 이슈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최근에 조금 핫했던 테마가 많이 움직였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을 잡아서 벌써 30% 가까운 수익을 또 올려주셨다고 합니다. 사실 어제장에서 이슈 있었던 게 KT 관련주들 아닌가 싶은데 관련해서 이제 플레이디를 먼저 잡아주셨다고 아까 수익률 점검표에서 네. 보여드렸습니다. 플레이디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플레이디 아무래도 최근에 또 AI 관련해서 이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플레이디는 어제 종목 검색기에서 처음 포착이 된 종목이고요. 저희 한번 차트로 살펴보시면은 지금 일봉에서도 거래 대금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긴 양봉을 나타내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이 종목 검색기로 잡았던 시간이 9시 10분 정도예요. 그래서 이 5,400원, 5,400원에서 5,500원 안 되기 전쯤 이때쯤 여러분들에게 이제 캡처해서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드렸고 이후에 바로 급등이 나오고 이후에 다시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차익 실현은 항상 고점 대비 2% 밀렸을 때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차익 실현을 하시고 이후에 다시 눌림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돌렸을 때 이때 다시 재편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재편입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고점에 올라왔을 때 다시 2% 밀렸을 때 차익 실현 하면은 여러분이 이 플레이디 종목 하나만으로 2번 이렇게 차익 실현하실 수가 있었고요. 차익 실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고점 이제 찍고 내려왔을 때 2% 밀렸을 때 차익 실현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또 변동성 종목으로 들어가셨을 때는 변동성이 10% 이상 나왔는지 미만 나왔는지에 따라서 다른 기준이 부여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노란톡방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디 저희 종목 검색기에서 잡혔던 종목이고 또 AI 관련주로 상승했던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 또 다음 종목들도 한번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나운서님께서 먼저 좀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이재선 대표님 나오셔서 그 저희 전설의 종목 핑거스토리 얘기 또 네. 해주고 가셨거든요. 이렇게 초반에 급등할 때 포착이 초반에 잡고 그 다음에 고점 대비 2% 밀릴 때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또 이게 내려가면은 재진입을 해서 저희가 사실 하루에 가격 제한폭이 30%로 정해져 있는데 한 종목에서 3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플레이디 또한 어제 똑같은 방법으로 굉장히 높은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KT발 이슈가 있었는데 KT그룹의 디지털 마케팅을 대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어제 장에서
29.8%까지 올랐었다가 종가는 23% 정도로 마지막에 살짝 힘이 빠지면서 맞췄어요. 이 종목 마찬가지로 종목 검색기가 장 초반에 포착을 해서 높은 수익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나머지 한 종목 더 어제 신규 편입된 종목 살펴볼게요. 어제장 뭐 AI, 로봇, 메타버스 이런 관련주들이 좀 올라갔었는데 마찬가지로 AI 관련된 셀바스 AI 최근에 뭐 굉장히 뜨거운 종목인데 이 종목 또한 어제 30% 가까운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게 도와주셨다고요. 네, 저희 셀버스 AI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돈줄 선생님이 9시 되자마자 포착을 해서 올려드렸던 종목인데 보시면은 초반에 이렇게 거래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이후에 다시 쭉 올라가면서 상한가까지 올라갔었나요? 상한가를 잠시 터치한 이후에서도 크게 이탈되지 않고 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차익 실현이 만약에 내가 장 초반에 들어가서 10% 이상 변동이 나오셨다면은 일부 차익 실현이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저희 항상 이렇게 이런 변동성 종목 들어갈 때 있어서 여러분들께 최대 하루에 15%까지만 진입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기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률이 15% 전까지만 편입이 가능하셨기 때문에 장 초반에만 사실 진입을 하실 수 있었고요. 그래서 장 초반에 이런 종목들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희가 무료로 드리고 있는 종목 검색기 꼭 받아가시고 또 거래량, 거래대금 확인하시면서 진입하신다면은 플레이디 또 셀바스 AI와 같은 종목들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으니까 받아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셀바스 AI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음성인식 기반의 인공지능 딥러닝 제품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좀 우리나라 국내 음성인식 분야에서는 좀 1위로 손꼽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어제 9시 땡 하자마자 이재선 대표님께서 포착을 하셔서 좀 알려주신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이후에는 조금 힘이 빠지면서 그래도 26% 넘는 상승률로 마쳤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바로 찾아주신다고 하니까요. 9시 이후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저희가 사실은 방송을 이제 이재선 대표님과 이다운 전문가님이 나오시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방송에서 이렇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다 공개를 해주시고 가격 전략까지 도와주고 계신데요. 그 이외에도 나 이렇게 종목 검색기를 한번 직접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샵 3989번 문자로 이다운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시죠? 그 안에서 노란 톡방 안에서 이다운 전문가님이 교육 자료도 매일매일 올려주시고 종목 검색기 사용하는 방법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2자릿수, 3자릿수 수익률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8시 47분, 48분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상지수 한번 체크해보고 저희 어제 이슈 통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할게요. 현재 예상지수, 양지수 보합권 내에 머물러 있지만은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어제는 내렸었던 코스피가 현재는 0.3% 정도 올리면서 2,375선까지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0.4% 정도 내린 채로 출발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709포인트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장 후에 다시 한번 지수와 수급 상황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우선은 어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다운 전문가님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제가 그 설 계획을 여쭤봤었어요. 네, 연휴에 뭐 하시냐고 한번 여쭤봤었는데 사실은 그 또 쉬는 날에도 쉬지 않고 도와주신다고 투자를 네, 맞습니다. 한번 다시 안내 한번 해주세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서. 저희 설날에 저희 아나운서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저는 이제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목 검색기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그 종목 검색기 안에서 5개, 6개 정도 되는 종목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 종목들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택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매매하셔야 되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설날 기간 동안에 체계적으로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날에 특별한 일정이 없다, 아니면은 2023년에는 꼭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와 설날에도 함께 하시면서 교육 끝까지 받아가 주신다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언제 쉬세요? 저는 쉬지 않습니다. 멋있는 발언을 해주셨어요. 네. 이주선 대표님도 너무 항상 뭐 여쭤보면 항상 바쁘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계좌의 큰 수익을 위해서 너무나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또 아침 일찍 나오셔서 또 종목 검색기 직접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려고 너무나 고군분투하고 계신다는 거를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 연휴에도 또 종목 검색기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도와주시려고 교육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우선 설 연휴에 사실 그 저희 비행기표 매진 얘기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계획 없으신 분들은 우리 1월에 장이 좀 좋은데 이후를 대비하는 한 해를 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샵 3989번 문자 보내고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교육 일정까지 확인하시고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 얘기를 꺼낸 거는 사실은 이유가 좀 있는데요. 그러면은 설 때 우리 전문가님 여행 못 간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그래도 여행 좋아하시죠? 그럼요. 여행 너무 좋아하죠. 우리 이다운 전문가님께서는 약간 인생 여행지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 가보셨던 곳 중에? 저는 유럽을 대학생 때 갔었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때 체코 갔었을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체코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유럽에 왜 겨울에 가면 크리스마스 마켓 열리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계속 여행 얘기로 제가 끌고 가고 있는 이유는 항공주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행주들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 항공주 어제도 사실 이재선 대표님과 얘기를 나눴었는데 어제장에서 또 좋았어요. 근데 딱히 특별한 뭔가 이슈가 더 나온 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설 연휴에 여행 가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유럽 말씀해 주셨지만 일본이나 동남아 쪽 가깝게 다녀올 수 있는 곳들 그러면서 LCC 저비용 항공사들의 흐름이 대형사들보다는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근데 또 우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1월 17일에 2월 17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 유럽에서 이제 승인 합병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면서 좀 앞으로도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님께서는 항공주들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 제가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항공주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를 보였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어서는 코로나가 많이 풀리고 또 실내 마스크 해제도 실제로 발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내에서 사실 저는 비행기에서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답답하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면 해제가 되면서 아무래도 가까운 곳으로 주말 동안에도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주도라도 갔다 오자 이런 마음으로 비행기 타시는 분들이 많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노약자분들께서는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던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속된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굵직한 이슈들이 있는 종목 외에도 이제 저가 항공사에서도 꾸준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격 전략 잘 세우고 들어가신다면은 좋은 수익률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항공주들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미국장이 마감하고 나서 또 유나이티드 항공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그 영향도 조금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작년 한 가을쯤에
그 대한항공이 예상 외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먼저 움직였고 최근에 계속해서 LCC들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제장에서도 에어부산이 15%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테마라고 여겨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공주들 그리고 얘기 들어봤고요. 그러면 전문가님 혹시 여행주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좀 날아갈 수 있다고 보고 계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항공주, 여행주 모두 같이 날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죠. 서로 연관성이 많은 테마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항공주와 여행주 중에서 그 섹터 안에서의 사실 어떤 종목이 더 많은 변동성을 보일 것이냐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옥석 가리기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항공과 또 여행에 관련이 있으신 분들, 그 항공과 여행주에서 조금 매매 전략을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팍스경제 밀키트 방송 매일매일 함께 해주시면 좋은 전략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도 이제 개장 이후에 만약에 항공주들, 여행주들 좀 급등하는 종목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종목 검색기 통해서 포착하는 모습 보여주실 테니까요.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후로 다음 테마는 앞서서 저희 수익률 리뷰에서 플레이디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는 KT, 앞에 KT가 영어든 한글이든 KT 붙은 종목들은 다 가고 네. 또 이제 조금 더 깊이 보시는 분들께서는 연관이 있는 기업들까지 발굴해서 이제 어제 좀 굉장히 높은 수익을 챙겨 가셨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 제가 앞서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제 KT그룹의 디지털 마케팅을 대행하고 있는 업체고요. 또 KT 알파, KT도 기본적으로 1% 넘는 강세로 마쳤고 KT 알파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KT CS, IS도 같이 급등이 나왔었고요. 또 기억에 남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브리지텍은 그 음성인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난해 KT와 챗봇 계약을 구축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집도 그 지니와 함께 하고 있거든요. 혹시 전문가님 댁에도 네. 한 명쯤 있지 않나요? 저는 그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말하면은 좀 무섭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리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KT 관련주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생각나는 종목이 있는데 저희가 KT CS도 사실 종목 검색기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 이재선 대표님께서 9시 땡 하자마자 올려주신 종목 검색기 안에 있었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장이 시작하자마자 9시 3분에 고점을 찍었는데 9시 3분에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종목들 들어갈 때 장 초반에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에 있어서 사실 편입을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기준을 항상 지키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15%까지만 편입하시고 그리고 특별한 경우 거래대금 20이 안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최대 20%까지만 편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이제 보시고 바로 진입하셨던 분들께서는 고점 찍고 2% 밀렸을 때 차익 실현하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9시 한 번, 9시 10분에 한 번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9시 10분에 이제 발견됐을 때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15% 기준에 있어서 미달되기 때문에 15% 초과되기 때문에 사실 편입이 어려운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변동성 종목 하실 때는 최소 9시부터 10시까지는 내가 변동성 매매에 있어서 100%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만 사실 매매를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같이 전략 세워 나가셔야지 좋은 수익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KT 관련주 설명드렸고요. 또 다음 테마로 이야기 넘어갈까요? 네,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다음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CS 실제로 어제 이제 사실은 장 시작하기 전부터 KT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이유를 일단
생략을 하고 종목 얘기부터 마음이 급해서 드린 것 같은데요. KT그룹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이름이 미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상용화를 위해서 주요 금융사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식이 단독 보도가 나왔고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있고요. KTCS 역시 장 초반에 강하게 움직이면서 가격 저항폭까지 올랐었지만 종가는 한 20% 정도로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께서 한번 KTCS까지 포착이 됐다는 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KT그룹주들이 다 같이 움직였고 또 AI 관련주들이 어제장에서 좋았었죠. 물론 KT발 이슈도 있었지만 해외 이슈도 있었습니다. 어제 최근에 뉴스에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위스로 가서 다보스 포럼에 참여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이 스위스에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챗 GPT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제품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부 고객들한테만 제공하던 챗 GPT의 유료 서비스를 더 확대를 해서 일반 이용자나 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요. 하여튼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으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앞서 수익률 리뷰에서 설명해 주셨던 셀바스 AI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소프트센 우선주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딥노이드 같은 종목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의료 관련된 인공지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딥노이드도 한 17% 가까운 급등으로 마쳤습니다. 자, AI 관련주 좀 올해 주도 테마로 끌고 갈 수 있을지 우리 이다운 전문가님께서는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안 그래도 제가 AI 관련주를 오늘 밀키트로 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또 저희 돈줄 선생님이 전날에 좀 비슷한 걸 말씀해 주셨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돈줄 선생님도 저희 노란톡방에서 같이 여러분들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AI 관련주에 대해서 종목들 받아 가셔야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종목뿐만 아니라 그 섹터 전체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교육해드리고 있으니까 AI 관련주들 또 앞으로의 상승할 종목들도 있겠지만 사실 섹터가 전체적으로 상승해도 그 안에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목도 잘 고르셔야 되고 그리고 같은 종목에서도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매매 전략까지 꼼꼼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시간이 벌써 장이 시작을 했는데 장이 시작했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저희 노란톡방에서 하도록 하고요. 장 시작했으니까 또 아나운서님께 이제 토스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AI 관련주 이다운 전문가님께서 우선 오늘의 밀키트로 선정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시는 얘기는 오늘 장에서도 좀 전망이 좋은 거라고 보고 계신다는 의미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결국에 다른 거를 준비를 했다 하시는 거는 다양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주 여러 가지를 꺼내서 들어보고 싶지만은 우선은 오늘의 팍스 밀키트 AI 제치고 올라온 그 테마는 과연 어떤 건지 방송 종료 전에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재선 대표님께서 사실 말씀해 주셨던 밀키트가 XR 관련 주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제장에서 AR, XR 이런 좀 증강현실, 가상현실 관련 종목들도 좋았습니다. 이게 좀 애플발 이슈가 있었는데요. 혹시 이다운 전문가님 어제 방송 보셨을까요? 어제 제가 8시부터 8시 반까지, 8시 반부터 9시까지는 봤는데 그 이후에 사실 도와주시느라 9시부터는 이제 개장을 해서 이제 이 시장이나 또 종목에 대해서 전략들을 세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9시까지밖에 못 봤습니다. 그래도 반 이상 시청해 네, 주셨네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저희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는 핑거 스토리를 보면 이재선 대표님이 떠오르고 이재선 대표님은 애플 얘기가 나오면 제가 생각이 난대요.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앱 등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바람에 그러신 것 같은데 자, 애플이 신제품 출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연내에 MR, 그러니까 혼합 현실 헤드셋을 출시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 나왔습니다. 이렌텍이 스마트 글래스 개발 경험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렌텍이 어제 9% 넘게 상승했고요. 에이트원이 5%,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증강현실 어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맥스트가 3.8%, 맥스트도 어제 장 초반에 좀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AI 관련 종목들이 어제장에서 움직였는데요. 혹시 맥스트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장 초반에 좀 관심이 높았던 것 같은데 이 종목은 포현입은 되진 않았었나요? 네,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종목 검색기에서는 포착이 안 됐는데 사실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매직 계산기 상으로 사실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에 대해서 매직 계산기나 종목 검색기로 또 포착이 된 종목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전략을 잡아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종목 검색기에는 포착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수급과 변동성이 있는 종목에 있어서는 항상 여러분들께 포착해 드리고 있다는 점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장이 시작하면서 또 핑거 스토리가 눈에 띄고 있는데 거래 대금 상위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대금이 터져 나올 때마다 상승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눈여겨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봐야겠죠. 어떻게 타이밍이 또 저희 핑거스토리 얘기를 하는데 오늘장 5% 네. 넘게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핑거스토리는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만 해도 상한가로 맞췄었고요. 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개장 상황 짧게 전달하고 빠르게 종목 검색기가 포착하는 종목들 확인해 보셔야겠죠. 이 부분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제일 궁금해하고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개장 상황 현재 지금 양시장의 우선은 하락입니다. 그래도 약보합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18% 정도 어제 종가보다 4포인트가량 내리면서 2363선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낙폭이 조금 더 깊어졌네요. 0.5%, 한 0.6% 가까이 빠지면서 707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좀 급등이 나오면서 피로감이 느꼈는지 계속해서 휴식을 하려는 모습도 보이고요. 또 간밤 미국장이 1%대 약세로 마친 거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 시장은 조금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코스피 먼저 보시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오늘 장 초반에는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27억 원 아직은 조금 소량이고요. 기관은 430억가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460억가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보실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350억 정도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한 150억, 160억 정도 팔면서 지수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은 추가적으로 소폭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원 50전 정도 내린 1235원 선까지 떨어져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현재 시간 9시 7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핑거스토리는 지금 7%까지 상승률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이외에 좀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종목들의 캠시스가 20% 가까이, 그리고 한주라이트 메탈이 14% 정도, 또 보시면은 CU테크가 25% 넘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KT 관련주 KT 알파 오늘 3.8% 추가 상승 나오고 있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종목 검색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또 추가로 포착된 종목들이 있나요? 네, 일단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 포착이 되었는데 오, 역시 네. 네, 캠시스가 저희 포착이 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또 거래대금 20위 안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거래대금 20위 안에 있으면은 20%까지 포착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21%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버슈팅 조심하시면서 매수에 임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핑거스토리 지금 8%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래대금 상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격 전략 잘 세워서 들어가셔야 하겠고요. 이어서 또 발견된 종목들 같이 리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동국산업도 포착이 되었는데요. 동국산업 이렇게 장 초반에 급등하면서 시작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점 대비 2% 올랐을 때 여러분들께 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 올리고 또 15% 선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닥권을 형성해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후에 2% 오를 때 매수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바닥권에서 또 이탈돼서 하락하게 된다면은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매매에 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종목들이 여러 개 포착이 되었는데 HK 이노엔 또 CU테크 이렇게 포착이 되었고요. 티웨이 홀딩스, MDS 테크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이제 장이 계속 지속돼 나가면서 저희 원래는 9시 10분에 항상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제 9시 10분, 9시 반에 넘어가면서 또 생기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방송 중에서 공개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 거래대금 상위에 있어서도 종목 검색기에 포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래대금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 종목에 있어서는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소니들도 발견이 되었고요. 최근에 급등 나오면서 저희 교육 도와드리고 있는 휴마시스도 오늘 거래대금 상위 10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거래대금 상위 20위에 놓여진 종목들 그리고 종목 검색기로 나오는 종목들 정리해서 또 노란 톡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종목 검색기 리뷰 마치겠습니다. 네, 현재 9시 10분 장 시작한 지 10분도 되지 않았는데 많은 종목들을 종목 검색기가 잡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일단은 종목별로 설명을 도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대응 전략이겠죠. 언제 들어가고 언제 팔아야 할지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은 그 안에서 방송 종료 이후에도 이다운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도와주실 예정이니까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빠르게 입장을 하셔야겠죠. 장 초반 지금 중요한 순간에 대응 전략 얻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은 9시 20분에 종료가 되지만 그 이후에도 사실 뭐 보면은 이슈나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계속해서 포착되는 대로 그 안에서 올려주고 계시니까 한번 입장하셔서 오늘의 이제 급등 종목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종목들 중에 이슈 있는 부분 하나씩 체크 조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말씀해 주셨던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제조 회사인데 어제 시간회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개별적인 이슈가 따로 나왔는데요. 차기 복권 수탁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캠시스 오늘장 현재 벌써 24%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니드도 사실 디스플레이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니드 마찬가지로 어제 시간회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소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고 하면서 오늘장 소니드 현재는 지금 7% 정도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현재 지금 가격 제한 폭으로 들어갔다가 이탈한 종목이 CU테크입니다. CU테크 마찬가지로 좀 카메라 스마트폰 관련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뭐 뚜렷하게 확인된 부분은 없지만은 일단 장 초반에 굉장히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 핑거스토리 뭐 보이시고요. 한즈라이트 메탈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된 종목입니다. 아직 상한가까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현재장 20% 가까이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올해 첫 이제 IPO 상장된 종목입니다.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또 2차 전지나
이 알루미늄 부품 같은 알루미늄이 이제 2차 전지나 혹은 5G 이동통신 쪽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관련된 수혜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장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살펴봤고요. 업종별로도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 출발하면서 하락하는 업종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비금속 광물 업종이 가장 좀 내림세가 강하네요. 시멘트 관련주들이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한일현대시멘트와 한일시멘트 각각 1%대 약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 포스코케미컬도 1.3%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아세아시멘트 마찬가지로 0.7% 정도 하락 보이고 있고요. 뒤이어서 운수장비 업종 오늘 장 초반 약한 모습입니다. HL만도가 2%, 센트럴모텍 마찬가지, 센트럴모텍과 SL, 서현이화 이런 종목들 마찬가지로 좀 내림세 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1.5%, 현대위아도 1.3%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기타 제조 섹터가 가장 약합니다. 어반리튬이 오늘장 6.5% 빠지고 있고요. 하잉크 코리아도 3.5% 정도 내림세입니다. 뒤이어서 반도체 섹터도 약합니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네페스아크가 3%대, 가온칩스, 선익시스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3% 전후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코스피가 0.15%, 코스닥은 0.6% 내려와 있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15분 이제 방송 종료까지 5분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 초반도 좀 양지수가 약한 모습으로 일단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조금 만회하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9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던 모습을 우리 시장이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있어서의 급등이 나왔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있어서는 크게 상승을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작년 겨울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이 이제 종목별 장세가 펼쳐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시장 흐름이 좋지는 않다 하더라도 사실 상승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제 종목 검색기로도 이렇게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는 물론 시장이 잘 간다면은 우리 종목들도 잘 갈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좋은 종목들을 선별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시장이고요. 그래서 오늘에 있어서도 밀키트 이제 곧 여러분들께 공개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밀키트는 제가 작년 10월 달부터 풍문에서 들었소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섹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밀키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다운 전문가님이 이제 사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제 흐름을 다 파악하고 계셔서 아주 이제 저를 너무 편하게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자리 옮겨서 이다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밀키트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수는 잠깐 쉬어가고 있지만 그 와중에 개별 종목들 그리고 이슈 있는 테마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풍문으로 들었소 방송에서 계속 언급해 주셨다는 건 테마가 좀 이어져 온 그런 관련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궁금하시죠?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다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바로 공개해 주세요.
네, 오늘의 이제 박스 밀키트는 화장품입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여러분들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섹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화장품 섹터들 중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주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행하는 화장품 기업이 아니라 우리 아시아, 일본 쪽으로 특히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기업이 여러분들 주가를 책임질 수 있는 기업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는 노란톡방에서 나눌 거고요.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자면은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일본에 조금 더 인기가 많고, 그리고 색조 관련 화장품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다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는 바로 화장품 관련주였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리오프닝으로 이슈를 받았었지만 이제는 좀 일본 시장을 주목해 봐야 할 때다. 그리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색조 화장품 쪽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란 톡방 안에서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3989로 이다운이나 밀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오늘의 밀키트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더욱더 자세한 정보 준비해서 돌아올 테니까요.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